보안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술로 받아들이시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보안은 기술이라는 것 측면 전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거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비즈니스에 얼마큼 영향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보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보안 제품이 있고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이 있을 때 기존 보안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보안은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하지만 거꾸로 새로운 보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 보안이 커버하지 못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밸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보다는 내가 비즈니스 목적이 무엇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그런 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가지 보안 사고라든지 경향 이런 것보다 좀 더 큰 그림에서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비롯되긴 했는데 리모트 워크라든지 모바일의 사용력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안 솔루션으로는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떤 부분이 보안 쪽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최근에 라스라고 해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가 기존에 어떤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의 전용 도구였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싼 금액으로 팔리거나 또는 서비스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격자들이 쉽게 툴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휴먼 오퍼레이티드 랜섬웨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물에 아무거나 고기가 잡히면 그걸 갖고 공격을 했다는 거라면, 지금은 정교하게 하나하나 낚시를 하듯이 타겟을 정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격하는 그런 추세들도 또 있게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또 드리면, 네이션 스테이트 공격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한두 명의 해커가 공격을 했다면,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게 이제 귀신 이런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국가 단위로 공격한다는 이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기업들이 이런 것을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화된 인력을 갖고 있는 저희 같은 프로바이더들이 기업의 보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70개 정도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70개면 70개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알아야 되고,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70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도 존치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뷰, 그리고 통합된 뷰로부터 가시성을 얻고자 하는 부분, 이걸 통해서 운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첫 번째 항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 350만 명의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력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성 AI 기반의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를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부조종사입니다. 기업의 보안팀이 메인 조종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조종사로서 여러 가지 허드레 있는 일들,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AI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이런 부분이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빨리 학습하기로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트렛 인텔리전스는 하루에 35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 솔루션을 쓰지 않더라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시장에서의 보안 업체들이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저희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난리지를 많이 갖고 이걸 갖고 대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고 보지만 이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에서는 사실 그 경계선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북한이 우리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지만 또 긴장 상태로 있지만 그러면 북한이 우리만 공격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심지어 북한은 중국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하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보안 제품을 갖고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또는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으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시고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더라도 기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사실 시장에 많지 않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 정책적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로 트러스트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제로 트러스트가 가장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보안 컨셉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기본 인프라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기본 원칙이 있고 이 위에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쌓고자 하는데 첫 번째 측면은 일단 엔드투엔드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 엔드투엔드는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가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 보안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요것들 다 포괄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인력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보안 이 세 가지 축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